자, 그럼 이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 효과도 없고 소위 로펌만 배불리고 또 기업에 굉장히 부담감만 느끼게 하면서 효과도 없는데, 그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느냐, 도대체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에 종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정부 당국자, 그 모든 사람들, 기업에서 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기업 경영자, 근로자 모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를 감소시키는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은 다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중대재해처벌법 내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실질적인 효과 문제는 이제 지난번 영상을 밑에 URL을 달아놓겠습니다. 그걸 한번 봐주시고, 아무튼 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어줍지 않지만 좀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없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법의 내용을 간략히 반추해 봐야 됩니다. 법의 내용은 말하자면 이 최고 경영자, 뭐 재벌의 총수, 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기업의 장, 이런 사람들을 이 의무의 수규자, 의무 이행자를 해놓고 의무 크게 큰 범주는 4가지, 작게는 15가지 열거해 놓고, 그런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개인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인기관 단체에서는 이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한다는 것이 법의 요지입니다. 이제 그거 중에 이제 처벌의 내용에 그렇게 유기징역, 말하자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 말고 또 들어있는 게 이제 그 중대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 직간접적으로 손해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위 수강명령 제도라 그래가지고 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아까 얘기한 그 재벌의 회장이라든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소위 산업안전 또는 안전 관련 이 교육을 20시간 이상인가 받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내용도 굉장히 부담 가거니와 이걸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우선 이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 1년 이상의 징역에 대해서 법 집행기관이 검찰청의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1년 이상의 징역을 이렇게 속된 말로 때리기가 어렵잖아요. 이 구체적인 이 인과관계, 이 경영 책임자, 재벌의 회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같은 지방자치단체 장하고 그 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고하고 이제 직접적 이거 필요적인 연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난 것도 이제 이 실형, 감옥소에 간 건 한 건이고, 뭐 집행유예가 대부분이고 그런 것이죠.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려워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강명령이니 공표니 이런 것들, 또 손해배상이니 이런 것들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나 거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위 그 경영 책임자가 끝까지 법적 이 구제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대부분까지 가가지고 대부분 확정 판결을 날려면 그 사고로부터 뭐 긴 경우는 뭐 짧으면 3년, 길면 5년, 6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또 재판 관행이라는 게 뭐 한두 끝도 없이 길기 때문에, 그러면 사고 난 지 뭐 몇 년 후에나 무슨 수강 명령에 따라서 교육받고, 그 다음에 무슨 공표를 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고, 법의 집행 측면에서 굉장히 많고, 결국은 그래서 실효성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법의 집행 측면에서도 이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작년에 우리나라 중대재해 발생 여러 가지 많이 줄어들었다는데도 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그렇다, 이거의 존재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들은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이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실질적으로 없다. 그리고 이 의무, 법령의 수규자들이 부담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부담감을 느낀다는 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 처벌의 이 내용이라든지 행위와 결과의 이 견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책임자들의 의무 15가지들은 특히 이 법이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작은 건설 공사 현장에 다 적용되고, 건설 회사 본사가 사실 책임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경우에
작은 소위 5인 내지 50인 소위 소기업에서는 이 15가지 의무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한 종업원 30명 정도 되는 수많은 이 중소기업이 지방 산단에 위치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들 가보신 분들 또는 근무하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또 그런 데서 15가지 의무를 다 지켜라. 예를 들면 뭐 산업안전 조직을 두어라, 뭐 비상계획을 짜라, 뭐 하라 뭐 수도 없이 15가지를 한다는 게 말하자면 작은 기업에서는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유치원생들한테 대학생이나 또는 대학원생들한테 부과되는 과제물 내놓고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감옥소에 보내겠다고 하니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상한 왜곡된 현상으로서 로펌의 쟁송에 관련된 비용은 많이 지불해가지고 원래는 그런 것이 로펌에 들어간 돈이 산재 예방에 투자돼야 이 법이 의도하는 바일 텐데 엉뚱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여한 바가 없지도 않습니다. 말하자면 안전 관련 전문 인력들이 몸값을 올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켜서 그런 사람들의 안전 전문가들의 몸값을 올리기도 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 경각심을 제고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데 그 법 자체의 문제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죠. 법의 실효성 문제와 더불어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2년 반이 넘도록 지났는데도 이 확정 판결로다가 이제 무슨 뭐가 결말이 나 있는 상태에 있는 케이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이 부담감을 갖게 하지 않으면서 또는 적게 갖게 하면서 이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를 줄이려면 어떤 것이 가장 좋겠느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조금 우스갯소리 섞어서 얘기하면 이 원맨 독박 씌우기법이거든요. 말하자면 이거저거 가리지 않고 중대재해 사망 사고 났을 때 그 회장이나 도지사나 중앙행정기관 장을 말하자면 감옥소에 보내겠다는 법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제 기준에서도 소위 근로자의 협조 내지 근로자의 참여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 노동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원맨 독박 씌우기 방법은 굉장히 곤란하다. 기본적으로 그런 걸 전제하면서 뭔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소위 하인리의 1대 29대 300이라는 그 있잖아요. 하인리의 관찰에 의하면 그 사람이 이제 1931년에 이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 Scientific Approach라 해가지고 이제 이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법, 그래서 1931년에 쓴 책에서 이제 관찰한 바가 이제 말하자면 중대한 사고가 나기 전에는 29건의 경미한 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사고 나지 않은 소위 니어미스, 아차 사고, 이 사람이 다치지 않는 이 사고가 300건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 원래는 이 300건의 사고를 줄이려고 하며 노력해야 저 위에 메이저 액시던트,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는 그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자잘한 사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데스 올 인저리를 초래하지 않는 액시던트를 예방해야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메이저한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있는 14가지 그 의무사항들을 보면은 이게 대부분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내용들을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이 고용노동부에서 이 시행령을 만들면서 넣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 무슨 아닌 것들도 일부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 전담 조직을 둘 것, 또 저쪽에 그 4가지 의무 중에 있는 뭐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뭐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준수할 인사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것,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기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는 내용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에 소위 10몇 가지, 14가지 말하자면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그 의무의 내용은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것을 풀어 쓴 거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들이 부담감을 느낀다는 거.
부담감의 핵심은 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게 우선 이 인원상으로도 있고 예산상으로도 벅차다.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 재벌의 회장이나 무슨 작은 회사의 사장이나 또는 공기업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무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장, 군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을 1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에 이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죠. 당장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작년 7월 15일 장마 때 저 청주에 있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라도 14명이 죽었다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얘기하는 중대시민죄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런데도 그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에 지금 누가 무슨 처벌받은 얘기들 아직도 하나도 없잖아요. 시민 난제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는 제재의 내용, 형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법을 만들 때 조금 참고했다고 하는 영국의 1974년법인가 2007년에 소위 그 기업 과실치사법 Manslaughter and Homicide Act, Corporate Manslaughter and Homicide Act of 2007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국 법에서는 우선 그 어느 경우만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같이 이제 질병, 부상 이런 경우는 따지질 않고 오로지 데스, 사망했을 경우만을 이제 그 기업 과실치사법 적용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의무의 주체는 누구로 되어 있냐? 거기에 이제 시니어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경영 책임자 등을 필두로 해서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무의 내용은 뭐냐? 상당한 정도의 주요 의무를 게을리했을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열 몇 가지를 일일이 나열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열 몇 가지를 일일이 나열하다 보니까 이게 이 검사나 법관들의 재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14가지 의무를 일일이 다 봐가지고 그 중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안 했거나 불성실하게 했거나 하면 바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뭐 어떤 처벌하는 예를 보면, 하급심에서 처벌하는 예를 보면 이제 그전에도 사고가 많았었거나, 그래서 중대재해로 사람이 죽었거나, 또는 무슨 관련 컨설팅 기관에서 이러이러한 걸 고치라고 수차에 걸쳐서 이렇게 권유했는데도 고치지 않은 나머지 사고가 났거나, 이런 경우만 처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아무튼 이제 영국 법에서는 그래서 이 의무 이행 주체를 시니어 매니지먼트를 하고 사람들 처벌하는 것을 데스의 경우만 하고, 그 다음에 처벌의 객체는 경영 책임자가 아닙니다. 이제 오거니제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에 대해서만 처벌합니다. 이제 기업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처벌하느냐? 기업은 이제 소위 그 법학자들에게는 프레시 앤 소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없는 거니까 거기에 이 limitless amount of fine, 그러니까 이 상한하게 없는 벌금을 이 기업의 오거니제이션 조직에 과합니다. 여기서 조직이라는 건 영국법은 묘해가지고 이제 무슨 해군, 왕실, 경찰 뭐 이런 데까지 다 이 법이 적용되어 있어요. 또 사용자로 해 노조 이런 데들도 다 이 법에 이제 이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상한하게 없는 벌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시정 명령, 레미디얼 오더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리시티, 공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 시정 명령이나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이제 상한에 가면 벌금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영국에서는 이 법, 소위 2007년에 제정된 기업과실치상법이 광범위하게 적용돼 가지고 뭐 일반인들이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뭐 감독관이나 변호사가 와서 한번 특강인가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과실치사법을 보통 기업에서 크게 의식하지 않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를 이 안전의 어떤 기준, 스탠다드, 이 어떤 가이드 포스트로 삼느냐? 이 우리나라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까지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미국에서 1970년에 만들어진 이후 일본은 1972년, 영국에서는 1974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로벤스 보고서라고 알고 있죠? 그 로벤스 보고서가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만들어지기 전에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2년간. 로벤스라는 사람이 영국 노동당의 정치인이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헬스를 먼저 해요. 그래서 HS법이라고 합니다. HS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HSWA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1974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미국의 직업안전보건법 이런 거 유사하게 그게 지금도 이제 기본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현실적으로는 이제 기업에서는 이 산재 예방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그걸 위반해서 사고가 났을 때 훨씬 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의 계산은 적발돼서 발견될 확률에다가 그 벌금의 액수 곱한 게 이 사람들 기업에서 내게 될 이제 치러야 될 이제 그 불이익 제재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 산재 예방에 들여야 되는 비용보다 그게 훨씬 많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현저하게 많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망으로 인해서 유족급여, 장례비 등등 이 산재보험 급여에 지급되는 거의 뭐 연평균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전년도 평균이나 3년간 평균 그 금액의 3배 또는 5배를 일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사람이 한 명 죽게 사망하게 되면 이제 그 산재보험 급여로다가 뭐 한 2억 원 정도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무슨 5배 10억 원을 이제 기계적으로 벌금으로 내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공표제도나 시정명령은 지금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이 좀 바뀌어야 돼요. 이제 이 시정명령 같은 것들을 이제 굉장히 그 공개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이게 공표를 하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산재 발생 사실의 공표도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나라에서 인터넷이나 관부에 고시한다는데 그럴 게 아니고 그 위반자의 비용으로 스스로 해야 됩니다. 예컨대 아파트를 짓다가 무슨 이거 사업주의 과실로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아파트 공사 외벽에 뭐 가로 무슨 7, 8m, 세로 뭐 2, 30m로다가 이러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그 현장이다, 이렇게 서비스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뭐 그거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해야지, 지금은 무슨 그 산재 발생 사실의 공표로다가 뭐 눈도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이제 운영돼야 되는데, 제 소견에 일단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내둘 게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두면서 그 제재, 처벌을 받는 객체를 지금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인이나 무슨 행위자를 처벌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기업의 CEO나 무슨 이런 사람들이 등한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처벌을 특히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경영 책임자, 재벌의 회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뭐 무슨 공공기관의 장, 그 개인한테 처벌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냥 있게 되면 여러분들 늘 걱정하시는 대로 이 산재 예방에 써야 될 돈이 괜한 로펌만 흘러가고 이 법의 실효성은 없으면서 국민들이 냉소적 감각, 말하자면 속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쓰디쓴 느낌만 들게 되고, 안전관리자들이나 기업의 CEO들도 이게 굉장히 무관심해지기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에 일단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찬동하는 분도 있겠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서도 아무튼지 간에 이제 현행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냥 있어서는 잘 지켜지지도 않고 엉뚱한 데만 배만 불리고, 이게 왜는 이 입법에 대한 국민적 냉소주의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빨리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